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멤버십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멤버십 회원들 분들의 관심으로 어떻게 보면 몇 번이고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접으려고 하다가도 또 미안한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이 사는 이야기 듣는 분들, 이 멤버십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량해전 두 번째 이야기. 또 약간 이렇게 지금 어그로 많이 없이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량해전 보니까 조회 대충 120 기준에 좋아요 20개. 이거 언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화되시는 분만 이걸 누르십시오. 사실은 금성이 살린 이야기 이 멤버십 한 33명 정도 채워지면 저 온전히 멤버십으로만 사실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멤버십에서 계속 올라가고 싶고 또 이야기의 깊이를 좀 올리고 싶은데 물론 이 올린다는 거는 금성이 살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뭐 역사가 됐건 종교가 됐건 기타 등등 후드러 까면서 이야기하는데 좀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대체 역사관이 됐건 다른 채널이 됐건 블로그가 됐건 팬이 됐건 카페가 됐건 밴드가 됐건 기타 등등이 됐건 제가 기존 역사나 종교나 이런 것도 심지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그 수많은 다른 것들에 정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찝어주고 싶은데 이게 공개된 사항이라 차마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빠져가지고 더 답을 못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 오신 분들은 귀가 열리고 생각이 현실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이 기록의 파편들 왜곡들 장난들을 파헤치면서 현재의 나 자신을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량해전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일단은 또 끝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산도대첩, 즉 견내량, 이 양자가 중요합니다. 양자가 7천양, 물론 다 좁은 곳에서 일어난 해전이겠죠. 근데 이 량이라는 게 실제 군사적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전에 일에서 말했던 것처럼 1779, 뭐 이제 이거 상징성입니다. 조지 워싱턴.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한반도 기록의 정조로 봤을 때, 물론 조지 워싱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은 있습니다. 이제 큰 맥락으로 정조. 그리고 정조가 이순신에 대한 재조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한반도 기록의 이순신이 실제 오리지널 인물의 완벽한 결과물이냐, 저는 그 의문점을 언제나 두고 있는 거고, 한반도판의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극화 왜곡 그런 개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하지만 이제 조지 워싱턴의 대륙 함대 13 대륙 해군 호기탐 13척 이렇게 만든 개념도 결국은 맥락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버지니아 레이시 또는 남부의 리 기타 등등 깔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명확하게 아침에 녹음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깁니다. 이 명량해전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리에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명량해전이다. 7천량, 류량해전, 이거 로가 러시아로도 관련돼 있고, 아무튼 명량해전에서 이 명량에 답이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명량해전에 이 명자,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이거를 또 나중에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량해전은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 거점적인 의미에서는 두 번째 얘기로 끝낼 거고, 또 나중에 오스만으로 관련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래서 이야기했듯이, 이 울돌목 갈 때, 이 한자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 지리적인 방향성이죠. 노량. 자, 명량해전이 일어난 곳, 옆 동네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한반도 쪽 관점에서 목포입니다. 목포가 뜨는 서쪽으로 가면 이제 목포죠. 아니, 서북쪽 한반도 지리상입니다. 뭐 그런 지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 번 강조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화되시는 분들이 역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구나. 자, 목포가 등장합니다. 목포하면 목화죠. 목화하면 문익점이고, 문익점 하면 고려가 되고, 이제 또 문익점까지는 또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포, 목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예전에 한번 제 까물까물한 기억으로는 뉴 올린즈를 이제 목화항에 비해서 목포로 포인트점을 살짝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맥락적 방향성 큰 틀에서의 느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는 단편을 꾸준히 들으시고 그것을 조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오늘 편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 소화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디테일이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소화되시는 분 한 20명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는 뉴 올린즈가 목포로 보느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반도 지도의 지형에 너무 때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큰 틀을 봐야 된다. 그래서 목화, 명량해전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화가 중요하다. 뉴 올린즈 항이고, 이제 이런 목화하고 관련된 항이 한반도에서는 이 목포로 세트 작업이 또는 이런 관점으로 일본 제국이 아시아판에 목포를 도시 마케팅이 됐건 이미지가 됐건 기록 이식이 됐건 프랜차이즈가 됐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목화. 자, 이제 이게 흑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화에 노동을 한 흑인 노예 거주, 흑인 노예가 이제 남부에 이렇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시커먼 데가 밀도가 검을수록 흑인 노예가 많다. 물론 북부나 서부에나 이게 이제 어떤 큰 맥락적인 색깔톤이지, 북부에도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가 있었겠죠. 이런 주변에도. 근데 이제 남북전쟁 기점에서의 노예적 위치. 자, 이 위치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위치, 그리고 이제 이 남부 쪽의 위치는 이 멕시코 걸프만하고 관련돼서 라틴 아메리카로 등장하지만 신대륙 발견으로, 하지만 그 이전에는 라틴 이전에는 오스만 이슬람적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녹음기를 돌리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고려, 아니 또 조선 전기 고려 가면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나중에 1800년대 남부에 뭐 흑인 노예들 나오면서 물론 옷들 입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옷들이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1800년대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목화의 흑인 남북전쟁의 목화전쟁,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여기 이 도표도 물론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의 정확성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큰 맥락적으로, 자, 이게 이제 노예도 관련된 겁니다. 남부다. 물론 이쪽에도 노예가 있겠죠. 또 노예 말고 인디언도 있겠죠. 인디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밀린 현상을 크게 봤을 때 오리지널 무대에서의 여러 번의 난을, 어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서쪽으로 밀리고 아시아로 밀리는 밀림 현상이 있다. 자, 이것도 지금 남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목화 재배 지역 1860년 기준입니다. 빨간색일수록 목화가 센 곳이겠죠.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즈항, 제가 이거 실수했다. 제가 뉴올리언즈 말고 생각해보니까 그 뉴올리언즈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시즌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초창기일 것 같습니다. 아마 시즌 1일 것 같은데 목포 위치를 아마 이쪽을 한번 때렸을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아마 휴스턴으로 시즌 1 때는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목화 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걸프만 쪽에는 세 군데가 있겠죠. 뉴올리언즈가 있고 템파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쪽 엘레베마 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과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 들어보시는, 과거까지 기억하시는, 또 들어보실 한두 분들을 위해서 이거 포인트 집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 13도에서의 목포, 즉, 자, 우리가 이제 전라 우수영 명랑해전, 지금 제가 이제 일단 찰스톤으로 때려 박았죠. 근데 이 때려 박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위치적인 패턴은 이미 시즌 1 때 큰 맥락으로 끝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즉, 그 시즌 X나 그 후의 것들은 이 큰 틀을 인물적인 또는 사건적인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그 가설을 증명하는 가설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다시 목포라고 할 수 있는 대충의 위치는 명랑해전이 일어날 가설 포인트점을 우리가 찰스톤으로 잡으면 뭐 조지아나 플로리다, 목포를 대충 요 바운다리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거 이제 불필요한 라인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었구나. 목포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세트의 목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목포, 목화, 문익점, 기타 등등 어지러운 것들 포인트 지우겠습니다. 그럼 목포라는 개념의 영역, 개념이 존재해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부분을
플로리다, 이거 스페인 영역으로 되는 거는 명나라적 관점이니까 우리가 크게 보더라도 목포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지아를 거치는 쪽으로 보면 되겠죠. 목포가 존재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목포, 명랑해전, 전라 우수, 전라 사수,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한산도 대첩이 견내량, 말한 이 견내량, 량이 중요합니다, 량이. 견내량. 대충 이해하셨으면. 자, 그래서 목화가 꼭 등장해야 된다. 명량해전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전라 자수사하고 관련된, 아니 전라 우수영, 전라 우수영과 관련된. 자, 그러면 전라 우수영에 목화 아이템이 들어가야겠죠, 영역이. 자,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남부 지역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려하고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 남쪽의 영역이 고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렇게 라틴 연결되는 거고, 함경도 지역에 조선, 이렇게 관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북 구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동북 13도가 키다, 키. 역사의, 진실의 키다. 또 지금의 중심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명량의 울돌목의 한자가 명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코미디 같은 표현인데, 또 굳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명자, 어제 1편에서 이야기했던, 자, 량자는 징검다리, 명자는 울다, 소리내다. 자, 입구에, 이게 이제 세지만 섬도로 가겠다. 섬도. 금속 사회전역에서는 입구하고 섬도자를 합친 거다. 자,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과거에 잠깐 이것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편인지는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섬도. 자, 입구에 섬도가 합쳐진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섬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한 번씩 쳐줘야지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지되니까. 자, 그러면 입의 섬 무엇일까요? 자, 명량은 울돌목의 한자다. 명량. 이걸 아셔야 된다. 명량. 그래서 한볼림 블로그는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패스하고, 해남 공면이 떨어지는.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이야기해 줘야겠구나. 자, 이게 이제 목화니까 이제 한볼림 거 이렇게 떨어져서 해남이 원형이면 이제 목포가 북이나 서에 있어야겠죠. 그럼 대충 이쪽은 목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작은 거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목포가 어울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라인이죠. 세 개가 있습니다. 해남하고 관련해서 목포는 북쪽의 목포, 뉴욕주가 되거나 펜실베니아가 되는데 안 맞죠. 자, 이쪽 서쪽이나 북쪽 목화하고 좀 관련될 수도 있겠죠, 멕시코니까. 하지만 이쪽이 더 맞죠. 자, 남부 쪽. 자, 그리고 역사적인 접근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볼님 거 추천드립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볼님 것만 보셔도 모든 것을 깨우칩니다. 자, 그렇고 다시, 그래서 교량할 때 이 가까운 거리의 포인트점 중요하다. 다리를 놓을 때 그런 거고, 그러면 군사 방어 기지로 항구를 방어하는 걸로는 어떤 의미인가 에서의 이 량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 명량의 울돌목,
섬. 자, 량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좀 더 구글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양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양. 좁은 견내량, 양쪽. 근데 이 좁은 해협보다는 양이란 거는 다리를 이으는 양쪽의 이 포인트점. 이것도 도식화를 좀 그려야겠다. 이제 군사적 의미겠죠. 자. 자, 이렇게 다리를, 이제 이 포인트 또는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 지도가 움직이네. 자, 이거를 또 다리로 말하면 이 포인트. 이 전쟁에서는 이걸 의미하겠죠. 물론 이 좁은 수로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좁은 수로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게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의미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량이다, 량. 자, 견내량. 그래서 이런 좁은 곳에서 저 거점 포인트가 있는 곳에 량이 되겠죠. 이 정도만. 글자가 너무 크네. 자, 그래서 이렇게 량이다, 량.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량할 때 이 입구자의 섬도자. 자, 이걸 하겠습니다. 두둥. 울돌목. 도대체 울돌목. 자, 입구의 섬도. 기호로 표현하면 입구자의 가운데 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섬. 이 방식은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의 해석 방식이니까 굳이 다른 데 가서 막 이런 논리를, 족보 없는 논리를 설명하지 마시고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얘기하시는 내공 있는 분만 이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자, 입구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입구의 섬이 뭡니까? 입의 섬. 바로 입의 섬은 바로 이 목젖입니다. 목젖. 소리를 내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입의 섬, 바로 목젖. 목젖이 이 울돌목의 한자. 자, 울다에 해당하고 소리를 내다의 이 명자의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입구의 섬, 목젖입니다. 바로 목젖.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젖. 이 부분이 이해되신 분만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입구의 울돌목의 입구의 섬은 목젖이다. 자, 다시 한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명랑의 울다, 량의 징검다리. 량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면 울자, 소리내다, 입구의 섬, 목젖. 이해하셨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금성의 산인 이야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시즌 1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시즌 1때 거의 각은 잡혔다. 거기서 물론 오류들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한반도
자, 이게 제가 이제 아메리카 자체를 시즌 1 때는 한두 번씩 비유를 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이야기 하면서도. 브라질, 삼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포입니다, 목포. 자, 이 한반도, 아메리카 지도가 거의 이 전체가 열린 개념은 브라질, 홈볼트 이야기하면서 김정호 이야기 보시면 됩니다. 홈볼트. 김정호의 실체는 홈볼트 이야기고, 홈볼트가 바로 이 남아메리카가 됐건, 고산 지도가 됐건, 또는 멕시코가 됐건, 탐험하는 그 이야기고, 하지만 이제 그 홈볼트 이전에 이미 아메리카 지도는 열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 뭐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조선 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한반도에 이식되었다. 자, 이 논리는 물론 큰 틀에서는 금성이 사는 이야기에서 또 먼저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화를 잘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 여러분들 많이 주워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금성이 사는 이야기 블로그 때부터 시즌 1 때도 이야기한 고래잡이 동선으로 베링해협을 거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몽골인으로 간다. 이거는 이 대체 역사관 대조선 아메리카 또는 미국 오리지널 유럽 이런 역사를 떠나서 그 이전부터 몽고 반점하면서 그냥 1990년도 이전부터 그 활발하게 있던 이야기입니다. 인디안 이야기 하면서 인디안 박자 음악 이야기 하면서 이 한국인들하고의 유사성에 대한 것들은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주워 듣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시즌 1 때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시간의 거리, 공간의 거리를 이해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목포 이야기를 아마 시즌 1 때 그래서 이쯤이다. 그때는 이제 텍사스 이쪽으로 이야기를 했더랬죠.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기억력이 꽤 나쁘면서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마지막에는 동부 13도로 시즌 81편에서 이제 거의 80편에서 답은 한반도적 아시아적 비교의 이 아시아적 즉 중국 동부 13도적 분리 관점에 또는 일본 저는 이제 일본을 포함하죠. 동부 13도에 이 관점은 한반도는 동부 13도 관점이라고 딱 좁혀서 거의 시즌 1대 81에서 답을 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목포도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하지만 그때 당시 가설을 1편부터 81편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를 치면서 베이직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자, 제가 이제 말하는 오류나 임진왜란이 일본이 여기 밑에 쿠바, 하바나, 캐리비안 해협에서의 이렇게 공격을 한 거다. 자, 잘 보십시오. 이렇게 공격을 한 거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캐리비안 해협, 파나마 해협 또는 이 밑에 지역에서 대부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가설을 접근하는 분들이 많죠. 그때 금성이 살린 이야기는 과감하게 임진왜란은 이 북쪽에서 자, 이 북쪽에서 동부 13도로 내려온 거다. 일단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멀리서 유럽에서 넘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이다. 그리고 이게 한반도에서는 리어진 이야기다. 근데 한반도에서 일본의 위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남쪽의 이야기로 세팅이 된 거다. 일본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프레임으로 가서 임진왜란을 상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깨우침이 부족하다. 그 깨우침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사회된 이야기는 아마 다 대부분 이렇게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니다. 리어진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것 같다. 그래서 임진왜란 X 가설을 보스턴하고 동북부로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거의 최초로. 자, 요거는 좀 공부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셨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아메리카 자체가 막 조선 한반도 기록의 전체 실제 무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임진왜란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점 위주, 생활권, 문화권 위주, 제1국, 제2국, 제3국, 지금도 있는 그 개념이 과거에는 더 심하게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이것도 난이도 높은데 예전에 다 거론했던 것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지도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지도들 중에 정말 동부 13도를 잘 표현한 함경도 느낌이 나는 알파라치 산맥의 동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참 재미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고려시대로 말하면 동북 구성자리로 윤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 이 영역을.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거는 소화되는 분들 살짝만 걸어나고 다음에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건 아직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지금. 자, 제가 이 동부 13도가 일본과 한반도의 관점. 동부 13도를 자, 요거는 그냥 기억 나왔으니까 한번 살짝 하는 겁니다. 굳이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소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난이도 또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사각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온타리오주 5대5 색깔을 차별화도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이 영역이 이 영역하고 관련이 있다. 13도 13개 준축.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제 거꾸로 말하면 자, 이건 파란색입니다. 요거는 그냥 뭔 말 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만 또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논법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직 요것도 소화를 못 하는데 이런 걸 소화를 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하냐면 명량 울돌목, 명량 징검다리, 울돌목 한자, 목젖. 자, 목젖을
목젖을 뭐라고 합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담스 애플. 이것도 좀 위치를 바꿔놓고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야겠습니다. 자. 잠깐만. 자, 내려갑니다. 쭉쭉쭉쭉쭉. 아니죠. 아담스 애플. 아담스 애플이 어디 갔지? 다시. 쭉쭉쭉쭉쭉. 아담스 애플. 자,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입니다. 자, 뉴욕을 빅애플이라고 합니다. 자, 아담스 애플, 빅애플. 이거 지도. 뉴욕 지도. 노폭, 윌리엄스버그 지도. 그리고 찰스턴, 섬토요새 지도.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담스 애플, 빅애플. 물론 이거는 금속에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말씀드리는 좁은 수로가 있는 동네에서 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위대한 전쟁이. 자, 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 이 구글 지도로 이야기할 건데 이거 구글 지도로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플입니다. 빅 애플. 목젖의 지형. 자,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가 들어옵니다.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로는 량이 되는 겁니다. 자, 구글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도에다 낙서하면 좀 어질어질하니까. 자, 중요한 거는 아담스 애플. 자, 물론 자, 뉴욕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다. 이런 해안 라인에 굉장히 방어 타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뉴욕의 방어 타워. 자, 한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자, 견내량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내량의 관점은 바로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 자, 이거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이거 여기 그냥 찍겠습니다. 이 포인트. 즉 지도로 말하면 이 포인트하고 자, 이 포인트 자, 이 포인트하고 자, 이 포인트 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꽤 거리가 멀죠. 배가 가운데로 지나가면 포를 안 맞죠. 자, 근데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자, 견내량 하면 다리하고 이 다리의 포인트 아마 이 밑에 포대가 있는 군사기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있죠. 이쪽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었겠죠. 자, 이렇게 포대가 설치되고 자, 물론 뉴욕의 메인으로 들어오는 길에도 이런 좌우측에 군사기지가 전쟁이 일어나면 깔리는 게 마찬가지죠. 자, 보통 뉴욕은 이 라인이 이쪽 양방에서 포대가 강하게 여기 이제 흔적이 있죠. 이 포대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군사 거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성 강화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그 언덕이나 있겠죠. 그리고 자, 거버너섬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버너섬 군사 무조건 기지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죠. 여기서 목젖자리 포대가 있고
군대를 지켜야 할 이 목젖 자리입니다. 목젖. 물론 닭이 울기도 하겠지만 대포가 울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목젖 자리에 자, 이제 강화할 때 이제 강의 하류에 있는 꽃 자리, 포대 자리 이야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게 애플이다. 왜? 아담스 애플, 입구에 있는, 즉, 입에 소리를 내면서 입을 지키는, 목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도 지키고, 소리도 내고, 목젖.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담스 애플은 나중에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겠죠. 아담, 천주교 막, 그런 예수의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 라틴어나 스페인어를 들어봐야겠죠. 목젖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자, 스페인어로 한국어 스페인어 목젖 들어보겠습니다. úv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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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úvula. 스페인어로는 우울라고,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영어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정말 표현이 쉽게 말하면 이상한 거죠. 목젖. 그랬을 때 다시 명자, 울돌목의 한자, 울자, 울. 다시 스페인어 듣겠습니다. úv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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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úvula. 울돌목의 울.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úvula, úvula. 근데 영어는 목젖을, 이제 우리가 영어의 본질은 라틴어가 됐건 스페인어가 됐건 독일어가 됐건 그쪽에서 찾아야겠죠.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또 천주교, 유대인, 유태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한자적 기록의 목젖이나 다시 한번 스페인어의 úvula, úvula. 울돌목, 울자.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욕은 제가 한산도 해전으로 이야기를 살짝 시즌 X에서 한 것 같고, 문제는 이건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옵니다. 금성의 살인 이야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윌리엄스버그, 제임스타운, 자, 이쪽 있죠? 자, 여기에 요크타운 있고, 자, 요크타운. 그 다음에 제임스타운 거주지. 그 다음에 윌리엄스버그 윌리엄 메리엔 대학 있는 차카호마니강, 프로비던스 보지. 자, 리치먼드 밑에, 자, 윌리엄스버그 어디 있습니까? 윌리엄스버그 이렇게 찾으려면 또 안 찾아지네. 이쪽 같은데요. 이쪽에 윌리엄 메리 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메리 대학, 자, 이렇게 윌리엄 메리 대학이 있고, 자, 여기 인공호수. 자, 그리고 요크타운, 제임스타운 거주지가 이쪽이라고 합니다. 제임스타운 거주지 이쪽입니다. 이쪽. 중요한 우리 동네 3포인트.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노폭, 미국의 해군 기지 중에 굉장히 큰 원투에 들어가죠. 레벨에 노폭 해군 기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폭 해군 기지. 이렇게 해군 기지를 할 수 있는 이 지리적 여건이 딱 맞죠. 이렇게 봐도 엄청납니다. 해군 기지. 체서피크에서 이렇게 강으로 해서 굉장히 이 조선소부터 해서 미국 군함, 자, 해군 기지로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짱 진짜. 과거에도 물론 여기가 해군 기지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여기를 지키는
두 가지 포인트. 견내량 생각하십시오. 자, 이쪽 포인트 프로몬더 내셔널 모누멘트. 자, 이게 아마 사진은 또 다음에 보여주기로 하고 일단은 구글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포대, 강화. 강화도란 개념을 지금 한반도에 있는 세트 인천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포트몰로 내셔널 모누멘트. 글자가 안 보니까 이게 지금. 자, 포대 자리죠. 포대 자리, 포자리. 자, 포자리. 자, 이쪽에서 지키고, 자, 또 이쪽에서도 당연히 지켰겠죠. 물론 여기는 지리적으로 좀 저쪽보다는 약하지만, 자, 이쪽도 당연히 군사가 있어야겠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자, 배가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하고.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이 입구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목젖. 이게 목젖입니다. 애플자리. 자, 이것도 방어타운입니다. 자, 포대자리. 중앙에서 포대자리를 하는 거죠. 이게 목젖자리입니다. 목젖. 전쟁에서. 량자리가 이 양쪽 A가 되고 가운데가 목젖자리. 그러니까 견내량, 량자 붙은 곳은 동부 13도에서 이렇게 좌우에 군사기지가 있는 포인트점을 찾아야지 7천량, 견내량, 노량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뉴욕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러분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좀 들어가는 게 약하고 필라델피아는 이쪽인데 이 안쪽으로 가서 또 여기도 이제 이 필라델피아 오기 전에 보면 군사기지들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또 다음에 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노포 왔습니다. 뉴욕 왔고, 버지니아 왔고. 자, 그랬을 때 애플자리입니다. 이게 애플자리. 자, 이해하셨죠? 애플자리. 목젖자리. 입구. 목젖자리. 자, 그러면 이거를 쭉 또 내려와서 항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구. 자, 서베너는 시어머니 박살낸 곳이고. 자, 그러면 남북전쟁이 최초로 일어난 찰스턴. 자, 찰스턴 항도 천의 요지. 자,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도 자, 이쪽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노폭보다 자, 찰스턴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찰스턴이 더 컸고. 자, 그러면 최초의 남북전쟁 스타트된 섬토 요새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좌우에서 견내량 자리에 뭐 군사들이 있겠죠. 자, 여기는 이쪽으로 봐야 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닷물 밀고 나가는 게 이 땅이 좀 낮은 땅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바로 또 이렇게 섬토 요새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목젖자리입니다. 목젖자리. 섬토 요새. 이거 바다 쪽 반대쪽에서 봐야 되는데 잠깐만. 돌려서. 찰스턴. 됐다.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입구에서 섬토 요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섬토 요새가 있고, 만약에 이쪽에서 이 바깥쪽에서 뭐 150척, 300척이 있고 섬토 요새 끼고 뭐 이제 이 주변에도 뭐 그때 당시 뭐 포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어 날르면. 그리고 이 안쪽에 배가 뭐 13척이 있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명량해전, 노량해전이 진짜 스토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다른 대답을 하겠지만 기록에 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뒷방을 치지 못하는 소수의 배로 많은 배를 잡을 수 있는 쪽은 이런 지형에서 또는 이런 거점 성에서 또는 배들이 공격을 했을 때 방어가 가능하죠. 이
어디입니까? 한반도 세트장. 이 세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뭐 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거제도, 명량해전에 거제도, 진도, 다도에 지나서 쳐봐야지. 자, 이쪽이라고 합니다. 명량해전이. 자, 명량대청비가 있고, 명량해협이 있고. 자, 이쪽으로 갈 거 대기 타고 있으면 가까운데 이렇게 돌아서 양방을 치겠죠, 양방. 양방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 근데 미국 지형에서는 다 보시다시피 중요한 포인트 항구의 거점은 뒷방이 빡세다. 물론 뉴욕은 뒷방은 이쪽으로 가나 봅니다, 이쪽으로. 롱아일랜드를 거쳐서 너무 멀지 않습니까? 돌아서 이쪽으로 뒷방 오는데 여기는 또 방어하기가 좁죠. 수로가 짧으니까. 여기도 방어타워가 많이 있고. 자, 여기도 방어타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점에. 이런 곳에서, 이런 지형에서, 이런 물류에서, 이런 강에서, 바다에서 세계의 3대 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지리적인 게 맞고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결국은 두 가지 포인트죠. 남쪽에 찰스턴 항이냐, 만약에 명량해전이 있었다면 찰스턴 항이냐, 세 군데로 뽑힐 수가 있죠. 서베너. 일단은 플로리다는 라틴적이니까 빼겠습니다. 여기죠. 서베너. 서베너는 좀 약하죠. 서베너도. 더 올라가서 노폭 있는 곳이냐. 세 군데로 잡혀지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템파 한번 가겠습니다. 템파. 고대 도시는 이렇게 안쪽에 또 이것도 목적 같은 지형이 나오는데 바다에 들어와서 만의 역할을 끼고 강하고 연결되는 이런 곳들이 고대 도시, 고대 문화가 창고를 할 수 있는 중요 요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결국은 방어타원들이 다 있는 거죠. 이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을 때 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곳이 노folk이다. 노folk. 자, 양쪽에 포대가 있고, 자, 이렇게 있고 포대가 있고, 물론 이쪽은 좀 삐리삐리 하지만,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섬이 있어서 포대가 되는 곳, 목젖, 견내랑, 울돌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지리적, 지형적,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야 된다. 뒷방이 불가능한 이렇게 강을 끼거나 바다에서 만을 끼고 싸운다거나 여기서 소수의 병력으로 길목을 잡아서 많은 함선을 포로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주변 군에도 배치를 시켜야겠죠. 여기서 바다에 빠져서 올라오면 또 잡아야 할, 그게 전쟁의 기본이겠죠. 이렇게 중요 거점들은 항구를 만들 수 있는 자연적 지리가 있고 이게 실제 역사로 이어져서 미국이 해군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 되는 거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깨우치면 많은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어떤 것? 이 부분의 삽질도 깰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해전이 일어난 임진왜란이라는 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신성동맹 연합하고 연결하면 여러 가지 해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 점들이 다 저런 곳이고, 이 멕시코만 쪽 안쪽에서는 뉴올리언즈가 되고, 또 템파가 되고, 또 플로리다도 있습니다. 중요 전쟁들. 뭐 멕시코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 두 개 떨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고대로 가면 이제 강 쪽으로도 연결되는데 강을 다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 근거 없는 비유로 해석을 하게 되면
목젖 아담스 애플이 되는 거고 빅 애플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뉴욕에 이런 곳이 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해전이 일어날 수 있는 터다. 자, 노폭은 근데 근본적으로 금성이 사는 이야기는 또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게 진짜냐 이렇게 또 물어보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록의 비유로 한반도 세트보다는 동부 13도 이쪽이 맞다.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 대륙 해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또 스페인, 영국, 오스만, 신선동맹 해전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북전쟁의 시험원 장군이 무차별 뒷방치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로. 육군이 장악하지 못하면, 남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패전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체테누카에서, 근데 이 당시 애틀랜타가 주도가 아니고 다른 주도가 있을 건데, 아무튼 서베너 치고 북상을 하죠. 그래서 남북전쟁을 종료시키는데, 거기에 남북전쟁의 큰 개념은 또 이 뉴올리언즈, 미시시피강하고도 연결됐지만, 중요한 거는 목화다. 자, 이 목화 농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리지널 남부에. 그래서 진주 밀란이라고 나온 거고. 자, 이 동선은, 이쪽 빨간 거는 우편 라인 동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육군이 움직일 수 있을 수 있는 동선 라인. 자, 뉴욕에서 버지니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동선. 이게 우편 도로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윌리엄 테쿰스의 시어머니 박교수가 되는 거고, 박교수가 아넥사가 되는 거고, 진주밀란을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하고 또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지형은 시대가 바뀌더라도 이 군사적 또는 이런 작물적, 생물적 그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오리지널 무대는 아메리카다. 아메리카가 아니죠. 사실은 동부 13도, 멕시코 이쪽이 중심이죠. 전체 아메리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과 공간과 흔히 봉건의 시스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적 영역을 봐야겠죠. 그게 계속 확장돼서 뉴월드 오더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륙으로 새롭게 재정립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국시대 그 이전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전체 영역이 다 인구 밀도가 꽉 차고 팽창되지는 않았을 거고, 이제 아메리카 역사로 봤을 때는 1800년대 또는 실제적 권력 기반이 북아메리카를 잡는 거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빅애플. 자, 그러면 여기다 또 끼워야 될 게 명랑해전, 뭐 이건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설들을 이해하시면 큰 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또 자율적 구독료로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